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처음 듣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모해야 돼요. 손실보상 청구권. 이 말의 뜻이 앞에 나온 거야.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인 거죠. 근데 이거 조건이 뭐냐면 공익을 위한 거여야 돼. 그때 공익이 뭐예요? 공공의 이익. 그쵸.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 또 어떤 행정작용? 적법해야 된대. 적법. 법에 맞아야 되고 공익을 위해야 되고 이러한 작용으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희생이 생겼을 때 그걸 보상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대요. 이게 이건 거야. 그치?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여기 특별한 희생의 경우를 했으니까 이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된대요. 가령 이거 예를 들어 놨어. 너희가 모를까 봐요. 이때가 21년도라서 이때가 이제 한창 코로나 때라서 이게 나온 거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해야 되는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 뭐 예를 들어 뭐 강서구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관에서 그 병의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 병원에 요청을 하는 거야. 병원에다가 그 병상 좀 씁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의료기관은 병상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 그치? 근데 그 수익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 수익을 얻을 수 없죠. 그런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이래. 이런 게 특별한 희생이래요. 그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떤 게 특별한 희생이래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래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럼 첫 번째 개념에서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인 거야. 그래서 이게 전제인 거죠. 이게 이걸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나와. 두 번째 문단.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래요. 공적 부담을 평등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공적인 부담이라는 거는 공적으로 돈을 다 서로 부담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면 안 되잖아.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평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청구를 하면 그거를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야. 그래서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부담한다. 공공이 분담한다는 건 뭐한다? 세금으로 대체한다. 우리가 거둔 세금으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지. 그 손실액에 만약에 뭐 손실액이 아까 병상을 빌려줘갖고 그만큼 며칠을 하면은 예를 들어 환자한테 뭐 한 1억을 벌 수 있다 하면 그거를 세금으로 준다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죠? 그런 게 이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평등의 원칙에 부합을 한대요. 또한 이제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야 돼. 헌법 23조 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한대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대요. 즉, 난 이런 걸 한 번 더 쓰거든.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23조 3항에서 뭐라 했냐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세 개가 나와. 지금 수용, 사용, 제한.
수용, 사용, 제한. 이 재산권을 공공 필요에 의한이라는 거는 모두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할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꼭 법률로서 하면서 정당하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즉 공용 침해. 얘네가 뭐래? 즉 공용 침해래요. 얘네가 공용 침해.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해줘야 된대. 반드시. 근데 이때에 이 용어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봐봐.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거. 즉 수용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이전한다는 건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가 이 재산을 그냥 통째로 가져간다는 거지. 그다음에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 얘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 잠깐 썼다가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 일주일만 쓸게요. 이렇게 하는 게 사용. 그 다음에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 이거는 수익을 한정하는 거. 그래서 원래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말고 요만큼만 벌어 한다든지 뭐 요만큼만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23조 3항에 있는 거래요. 한편 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래. 얘네가 모두 불가분 조항.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 즉 이렇게 국가가 침해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한 법률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한 세트다. 그래서 이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대요. 무슨 소리야 그럼? 만약에 국가가 또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아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한 세트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치? 써놓고 보상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야. 그죠? 이게 2번이고요. 벌써 혼미하죠? 23조 1항에서 이것도 정리하는 거야. 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대요. 즉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로 정해서 구체화된다는 게 이 내용이야. 재산권은 법률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또한 2항에서 23조 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대요. 공공복리에 적합한다는 거는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 모두를 위해서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 소리지. 그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때 지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이제 이 말을 정리해야 돼. 계속 이게 나올 거예요. 즉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뭐야? 사회적 제약인 거야. 제약이지 당연히. 왜냐면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꼭 그걸 공공복리에 적합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공복리에 맞게 적합해야 된다는 건 일종의 제약인 거죠. 그게 사회적 제약이란 용어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야.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재산권을 침해당했어. 국가가 사용을 했다거나 뭐 예를 들어 그런 침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이 침해 당한 범위가 만약에 공공복리를 위한 거야. 그게 사회적 제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내 토지를 막 썼는데 그게 재산권 침해 나는 당했어. 근데 그게 공공복리에 맞게 쓴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국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이해를 하고 끊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하는 거야.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만 보상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공공복리성이 있어서 그냥 사회적 제약에 속해. 그러면 안 해준다. 특별한 희생이면 해준다.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은 아까 대표적인 예시가 코로나 시기에 그런 특정한 상황, 뭔가 그럴 때 그런 것만 해당하겠다는 거죠. 하품 그만해. 네 번째, 이게 이제 어려웠죠. 두 개가 나와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두 개가 나와.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게 경계이론. 여기는 분리이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치? 네 번째 문단은 경계이론, 다섯 번째가 분리이론인 거야 지금. 그지? 그럼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 중에 경계이론은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대. 이때 말하는 양자가 뭐냐면 이건 거야 이거. 그치? 얘네 지금 구별하는 거니까.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뭐가 다른 건데? 어떨 때는 제약이라 그러고 어떨 땐 희생이라 그래? 이거에 대해서 이 경계이론은 별개가 아니고 그냥 침해 정도가 다르대. 어떻게요?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재산권 침해가 예를 들어 범위가 이렇게 있어. 침해의 범위라고 합시다. 만약에 침해의 범위가 만약에 사회적 제약 내에 있으면 아까 우리 사회적 제약 내에 있으면 보상을 안 해준다 그랬죠. 공공복리에 적합한 거니까. 근데 이 사회적 제약을 만약에 넘어섰다 라고 판단되는 이 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때부터는 이게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는 거죠. 특별한 희생일 땐 뭐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에 나오는 이 문단에서 왜 이걸 경계이론이라 부르는가 하면 이 범위가 다르니까. 즉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는 사회적 제약으로 보상 안 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경계는 희생이니까 보상해주고 이러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 때문인 거지. 이게 경계이론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쓰면서도 뭔 소린가 싶죠? 이게 뭔 쌉소리인지. 이게 법이야.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법이야, 법.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애들. 그래서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 즉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여기 파랑색. 파랑색은 보상 규정이 따로 없어도 당연히 보상해줘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지? 보상해줘야 된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3항에 의해 위반되어 위헌이래. 그러니까 원래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위헌이라는 거지. 그 위헌임을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이것도 위법한 거라는 거야.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법한 행정작용이나 넌 잘못 일을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경우에도 당연히 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여기가 위법이잖아요. 만약에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줬어. 보상을 안 해준 위법인 거지. 위법이다 해도 그래도 보상은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위법이니까 끝 이게 아니라 위법인데 보상 원래 해줘야 되니까 해야 돼.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럼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가 있어. 분리이론.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분리된대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는 경계에 따라 나눠지는데 아래 거는 분리이론은 입법자가 뭐냐면 법을 만든 사람의 뜻에 따라서 분리된대요.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거로 본대. 이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국가가 어떤 그 침해를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 어떤 법률이 있대요. 국가가 만든 법률. 이 법률이라는 거는 입법자가 만든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법률 내용에 거기는 보상 안 해줘도 돼. 또는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고 하면 그 만든 사람이 애초에 걔는 보상 안 해도 되는 정도니까 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그냥 사회적 제약이야.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 규정 없는 건 그냥 당연한 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 뜻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올라갈게요. 지금 정신이 혼미하죠.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 입법자의 권한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만약에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면 23조 2항을 경계로 해서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이다. 그래서 분리이론은 이러할 경우에는 이걸 당연히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로 본다는 거지. 즉 보상이 우선이 아니라 분리이론은 뭐가 우선이냐면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걸 존속.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재산권을 주는 거를 국가가 그걸 뺏어가서 보상하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본다. 라는 이론이었어요. 뭔 소린지. 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건 어때요? 모든 법률이 아닌 거야. 왜냐면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이 아니라 우리 법률 중에서 아까 여기 여러 법률이 나왔잖아요. 그지? 근데 공용 침해와 손실 내역이 이게 불가분이 아까 여기 있었지. 어디 있었냐? 요 위쪽에 불가분 어쩌고 나왔었잖아요. 그치? 그 법에 한해서 불가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란 말이 틀린 거야. 이 말 자체가 불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불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었나? 어디 있었잖아. 요거 23조 3항. 그죠? 요거에 한해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게 뭐였더라? 일정 기간만 쓰는 게 사용이죠. 수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21번은. 22.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거. 기억이 아마 경계 이론에 대한 거고 니은이 아마 분리 이론에 대한 거예요. 틀린 걸 고야야 돼. 기억, 경계 이론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23조 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어디 있었냐면 네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문단에서 요 문단 한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 보면 23조 3항에 의해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 요렇게. 그죠?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네 번째 문단에 다섯, 여섯 번째 줄 이상부터 나온다. 이렇게 확인, 체크까지 해주는 게 수능 국어 공부인 거야.
니은은 헌법 23조 2항과 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아까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말인 거야. 이것도 5번째 문단에 나오고요. 3번째 줄. 다음에 3.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 기억이 경계이론인데 경계이론이 항상 보상하는 게 아니었지. 사회적 그거일 때는 보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 아마 4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23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디귿을 보시면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동 자체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지. 뒤에 나온 거잖아. 그치?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지금 5번에 있어요.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거는 비교적 쉬웠고요. 오늘 이거 지문마다 가겠는데 앞으로 가서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너희의 내신보다 이게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글을 못 읽잖아요. 너네가. 뇌가 혼미해져. 쉽지가 않아. 진짜. 빡세요.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일단 틀린 거 고를 거거든요.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게 그린벨트잖아.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대. 이걸 법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손실 보상 규정이 없었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은 뭐냐면 그 헌법 잘못됐어요 라고 국민이 소송을 거는 거야. 그 헌법 이상하다. 이건 억울하다.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은 지금 우리 왜 윤 대통령 그거 하는 헌법재판소잖아. 거기서 판단을 하거든.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똑똑하고 되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자법도 좀 있고 약간 좀. 다 건드려도 헌법이 제일 높잖아. 법 중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좀 그게 세. 어깨뽕 이렇게 좀 세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무슨 이론을 취했냐면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했대요. 그럼 분리이론은 아까 2번째 내용이었잖아. 그치? 2번째 내용 생각해보면 입법자 어쩌고저쩌고 했었거든. 입법자가 만든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 경계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가 중요하니까 애초에 입법자가 이렇게 한 것은 그러면 애초에 보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이라고 봤기 때문인 거지. 그게 이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재산권이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봤대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거는 누구 거다 명확히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재산권에 이거를 넘어섰어. 과도하게 침해했어. 그럴 때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가 합헌이라는 거야. 괜찮다. 왜? 만든 사람이 보상을 안 했다는 보상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건 애초부터 사회적 제약이다. 안 해도 된다고 본 거지.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면 그거는 예외적인 것까지 고려 안 했으니까 그 법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너희 생각나죠? 이 분리 이론에서는 위법인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고 재산권의 보존이 중요하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겠다라는 거였잖아. 맨 마지막 문단이 그거였지.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골라보면 나머지 다 맞는 거고요. 답이 5번일 텐데요. 왜 틀렸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보았군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있잖아. 재산권 침해가 아까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사회적 침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으로 본다 했죠. 근데 만약에 이 범위를 넘어섰어. 그럼 이때부터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겠다. 이런 게 뭐야? 이게 무슨 이론이었어요? 경계 이론이잖아요. 다른 이론.
그러니까 이 말은 경계 이론에 대한 거야. 이 지금 분리 이론은 특별한 희생이란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없어요. 빡세죠? 뭔 소린지 모르겠죠? 뭔 쌉소린지 싶지. 하지만 이게 더 남았잖아요. 우라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25 그래서 틀린 것은 아까 우리 했듯이 D 4번인데요. D가 이 양자가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얘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렸어요. 경계이론과 분리론이 아니고 사회적 제약과 그거였어요.